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주택 상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주택 청약 요건 및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한 상담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질문 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2018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인데 대항력이 있으면 부동산의 낙찰자 즉 세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선순위이냐 후순위이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요? 상담 요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데 그 상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또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란 세무서에서 상가임 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 일자를 받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매의 환가 대금보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클 때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 2,200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 1천만 원 더하기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편 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전차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고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의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 적용은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 제10조 2 계약 갱신 특례, 제10조 2 8 차임 연체와 해지, 제10조 2 9 임시 특례,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 및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에 한정합니다. 질문 5. 공장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차임 300만 원의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법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어린이집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상담 요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6천만 원, 230만 원이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0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5% 상한을 적용 못 받나요? 답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나요? 상담 요지.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 건물을 보증금 8천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3조 대항력 등 제2항에 따르면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관한 적용은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가령 서울은 9억 원인데 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년 계약 기간을 지켜주지 않고 건물을 매매한 임대인, 즉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상가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담 요지. 2015년 12월 1일 성수동에서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일자 2013년 1월 5일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2017년 7월 15일 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합니다. 2013년 12월 1일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이 50만 원일 때 환산보증금은 6천만 원으로서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경매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는 서울시 기준 환산 보증금액 9억 원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이며 보증금의 범위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질문 9.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할 때 확인 서류는요? 상담 요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도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표자 진위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인 소속 직원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소속직원 대리인계, 소속직원 신분증으로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사용 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 인감 사용에 대한 법인 인감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 인감증명서의 법인 인감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인감을 날인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 인감 사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0. 외국인도 상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건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를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합니다. 질문 12. 전차인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나요? 상담 요지. 동물병원의 샵인 샵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점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과 전대차 계약서를 썼으며 건물주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저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는지요?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최초의 전대차 기간 1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 범위 이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의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전차인도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신축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 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상담 요지. 3개월 전 사용 승인받아 상가 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의 공동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아무 말이 없다가 입점한 후 일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만약 철거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위반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약정한 바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위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해당 상가에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임차인은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두 약속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과 위반 건축물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3. 부인으로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주의할 점은요? 상담 요지. 2020년 7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부부가 이혼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예정인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의 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자가 부인으로 변경한 내용 등에 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4.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요? 상담 요지.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가임 대차법상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차하려는 상가 건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둘 만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답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 변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산 보증금 9억 원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건설 정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5. 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상담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질문 16. 임차인이 위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철거를 거부합니다. 상담 요지.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법 건축물의 철거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위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는 위법 건축물 설치 및 철거 명령 위반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7.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 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상담 요지.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는 데 있어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 대상은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집중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관련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